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자연의 보고 히말라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맥, 히말라야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탐험할 것입니다. 히말라야는 단순히 높은 산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생명체가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영적인 깨달음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는 성스러운 땅입니다. 그 위대한 존재감을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지형적인 탐험을 넘어 히말라야가 품고 있는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에너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히마 즉 눈과 알라야 즉 거처 또는 집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눈의 거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균 해발고도 6,000m가 넘는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개 봉우리 중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10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8,000m 이상의 고봉들이 즐비한 이 거대한 산맥은 인도, 아대륙과 티베트 고원 사이를 가로지르며 그 길이는 무려 2,400km에 달합니다. 서쪽으로는 파키스탄의 난가 파르바트에서 동쪽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남차바르와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죠. 이 산맥의 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0km에서 400km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규모는 히말라야가 단순히 하나의 산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산들의 연쇄 시스템임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비롯하여 K2, 칸첸중가, 로체, 마칼루, 초오유, 다울라기리, 마나슬루, 난가 파르바트, 안나푸르나 등 이름만 들어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습니다. 이 봉우리들은 단순한 지형적 특징을 넘어 수많은 등반가와 탐험가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고 동시에 경건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히말라야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임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 거대한 산맥은 지구의 지각 변동이라는 장대한 드라마의 결과물입니다. 약 5천만 년 전, 정확히는 4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전 사이, 현재 인도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지각이 융기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각판 충돌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천만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인도판은 여전히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고 있으며 이 충돌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히말라야는 지금도 매년 평균 1cm에서 5cm씩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활동은 히말라야 지역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팔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은 이 지역이 얼마나 역동적인 지각 활동의 현장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각 활동은 동시에 이 지역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독특한 지형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히말라야의 암석들은 과거 해양 생물의 화석을 품고 있어 한때 이곳이 바다였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 단위에서 본다면 히말라야는 아직도 성장 중인 젊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은 히말라야를 더욱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답게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몬순 기류를 거대한 장벽처럼 막아 티베트 고원을 건조한 사막 기후로 만들고 동시에 인도 아대륙에는 풍부한 비를 공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인도 아대륙은 몬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업에 필수적인 강우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히말라야가 없었다면 이 지역의 기후와 생태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산맥의 만년설과 광대한 빙하는 인더스강, 겐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등 아시아의 주요 강들의 발원지가 됩니다. 이 강들은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수억 명의 인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식수, 수력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 강들이 제공하는 물 없이는
이 지역의 문명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문명의 젖줄이자 생존의 기반인 셈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 강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는 약 15억 명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내려 흐르는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생태계 균형과 기후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히말라야는 단순한 산맥을 넘어선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 특성 덕분에 히말라야는 놀랍도록 다양한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저지대 아열대 숲부터 온대림, 아고산대 침엽수림, 고산 초원, 그리고 영구 동토의 설원까지 고도와 지형에 따라 식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합니다. 해발 500m 이하의 저지대에서는 열대성 식물이 자라며 고도가 높아질수록 참나무, 단풍나무 같은 온대림이 나타나고 3000m 이상에서는 소나무, 전나무 같은 침엽수림이 울창하게 숲을 이룹니다. 4000m 이상에서는 키 작은 관목과 고산 식물들이 생존하며 5000m 이상부터는 이끼와 지으류를 제외하고는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영구 설원지대가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희귀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모습의 설표, 위풍당당한 히말라야 흑곰, 귀여운 외모의 붉은 판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고산 염소와 양들이 대표적입니다. 조류로는 히말라야 모날, 수염수리 등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닙니다. 식물로는 희귀한 약용식물과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수천 종 이상 발견되며 이 중 상당수는 히말라야 고유종입니다. 예를 들어 푸른 양귀비나 에델바이스 같은 식물들은 고산 지대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 특히 산림, 벌채와 밀렵으로 인해 이들의 서식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보호 노력이 절실합니다. 많은 국제환경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이 소중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히말라야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말라야의 자연환경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네팔, 부탄, 인도 북부, 티베트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셰르파족, 타망족, 구룽족, 바오티아족, 티베트인 등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각자의 언어와 풍습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독특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이들은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삶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깊은 영적 전통은 히말라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예로부터 불교의 성지로 여겨져 왔으며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가 네팔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고승들이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힌두교에서도 히말라야는 신들의 거처로 숭배되며 카일라스산은 시바신의 거처로 겐지스강은 힌두교도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집니다. 웅장한 사찰과 수도원 그리고 산 정상에 휘날리는 오색 깃발인 룽다들은 이곳이 단순한 산이 아닌 신성한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룽다에 새겨진 경전 구절들이 바람에 흩날려 세상에 퍼지기를 기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은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일상과 축제, 예술 모든 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대대로 전승해왔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옥수수, 보리, 감자 등 고산 작물을 재배하며 농사를 짓고 야크, 염소 등 가축을 기르며 살아갑니다. 야크는 고기와 젖, 털 그리고 운송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히말라야 사람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축입니다. 또한 때로는 험난한 산길을 넘어 고지대와 저지대 사이에서 소금, 차, 곡물 등을 교환하는 전통적인 교역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역은 단순히 물품의 교환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정보가 소통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셰르파족은 특히 뛰어난 등반 능력과 고산 환경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강한 체력으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등반가들의 짐을 나르는 조력자가 아니라 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가진 진정한 산의 사람들입니다. 셰르파족의 셰르파라는 이름 자체가 동쪽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티베트에서 이주해온 민족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대대로 산과 공존하며 살아왔기에 히말라야의 날씨 변화, 지형,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내와 도움이 없었다면 수많은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은 종종 간과되곤 하지만 히말라야 등반의 역사는 셰르파족의 이야기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히말라야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도 현대 문명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1953년 에베레스트 첫 등정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히말라야는 점차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킹과 등반 산업의 발달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 오염과 전통 문화의 변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과 등반객들이 남긴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과 등반 장비 잔해는 히말라야의 깨끗한 자연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에베레스트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도로 건설, 그리고 무분별한 벌목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사태와 같은 재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문물의 유입과 상업주의는 오랜 세월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살보다는 관광산업에 종사하거나 도시로 떠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고유의 문화와 기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히말라야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히말라야 빙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히말라야 빙하의 면적과 부피는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히말라야 빙하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 단기적으로는 강물의 수위가 높아져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물의 양이 줄어들어 수억 명의 인구가 의존하는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빙하 녹는 물로 이루어진 빙하 호수의 붕괴로 인한 재해, 즉 빙하 호수 붕괴 홍수지 LOF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이주를 강요하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히말라야의 보존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히말라야의 보존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팔, 부탄, 인도, 중국 등 히말라야 주변 국가들은 물론 유엔과 유네스코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자연기금 WWF, 국제보존연합 IUCN과 같은 환경 단체들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히말라야의 소중함을 알리고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연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트레킹 코스 개발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환원되는 공정 관광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이득과 환경 보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병 대신 정수된 물을 제공하거나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기념품 판매를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자연과 고유한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산맥이 가진 가치를 인식하고 그 보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간의 강인함까지. 이곳은 험준한 지형 속에서도 생명이 움트고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영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히말라야의 산봉우리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복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영적인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순수한 자연과 고산 주민들의 소박한 삶은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히말라야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순환을 느끼며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곳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히말라야는 인류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말라야의 웅장한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산맥은 단순히 높은 봉우리들의 집합체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지구의 심장입니다. 히말라야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수억 명의 생명을 부양하며 수많은 생명체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생태계이자 인류의 정신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가치들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히말라야가 품고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잘 보존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히말라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경이로운 자연의 땅 히말라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내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